약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는 관절염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초는 몸속에 있는 중금속, 특히 수은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실제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50세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한 4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50세고요. 남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이분이 옛날에는 한약방에서 한약재 이렇게 작두로 이렇게 썰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절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당시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본인이 이제 한약방을 했었기 때문에 이 관절염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이제 처방을 이제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먹었던 약이 오늘 소개할 약초가 주약으로 들어가는 처방이거든요. 근데 그 처방을 먹고 어떻게 됐냐면 한 6개월 정도를 복용했는데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재발한 적도 없고요.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건 좀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수은 중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분은 이제 한약방에 그 약재를 공급하는 사람인데요. 30년 동안 영사, 백영사, 경분, 여기서 경분은 수은이 포함된 약재거든요. 등 수은이 포함된 약재를 만들어서 전국의 한약방에 공급해 왔던 사람인데 오랜 기간 동안 수은 제제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수은의 냄새를 많이 맡은 탓인지 수은을 이렇게 고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은 냄새를 많이 맡아서 그런지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신경마비가 생겨가지고 수족을 잘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각도 없어지고 거의 폐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건강한 모습.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이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종창도 생기고 궤양도 생기는데 사용하는 이 처방을 먹었는데 이 처방이 역시나 오늘 소개할 이 약초가 주로 들어가는 그런 처방입니다. 근데 이거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종창도 없어지고 마비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은 중독 때문에 이렇게 손발이 마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증상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팔씨름을 이렇게 같이 해봤다고 하는데 거의 정상이 나오고 가까울 정도로 힘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약초인지 이제 바로 만나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방에 가가지고 찍은 그런 영상입니다. 보시죠. 자, 이 영상은 아마 겨울철에 가을부터 이렇게 열매가 빨갛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뭐 금방 아실 거예요. 이게 청미래 덩굴이라고 하죠. 청미래 덩굴. 또 지역에 따라서는 만개나무, 만개떡 아시죠? 그 식물입니다. 만개나무 또는 명감나무, 청미래 덩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열매가 특징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열매가 익었을 때 정말 간식거리가 없었던 그 시절에 정말 맛있게 따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랐던 분들은 저와 아주 비슷한 그 추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익으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다 익지 않으면 새콤하죠. 그래서 이 신맛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요즘 우리 슈퍼에 가면 새콤달콤이라는 캐러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대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알 수 있을까요? 하기야 뭐 도시에 자라도 여기 제 주변에 있는 관악산이나 어디 뭐 청계산 이런 데 가봐도 뭐 어디에나 있죠. 우리나라 전국에 산에 있는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숙한 곳보다는 이게 노출된 곳, 그러니까 절벽 같은 데도 있고요. 약간 이게 생명력이 되게 강해서 물이 많이 없어도 잘 자라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좀 등산하다 보면 능선이나 이런 데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뭐 그런 식물이고 이제 약초인데 이 약초가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거든. 조금 이따 뿌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두 사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름철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알아보시겠어요? 잎의 모양은 이런데 이 잎을 이제 만개떡 만들 때 사용하잖아요. 부패되는 걸 방지하죠. 자, 이 사진은 뭡니까? 이제 꽃봉오리 상태입니다. 봄이죠, 이제. 예. 정말 예쁘죠? 앙증맞게 꽃봉오리가 지금 맺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지나면은 이제 열매가 맺죠. 이 열매, 이게 녹색일 때도 맛이 괜찮아요. 새콤합니다. 먹어보신 분은 아실 테고. 자, 조금 익었을 때인데 이것보다 더 익어야 이제 맛이 더 좋죠. 아주 맛있습니다. 빨갛게 익었을 때가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 아까 얘기 드렸었잖아요. 뿌리가 약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청미래덩굴, 이게 만개나무 또는 명감나무 등등으로 불리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사실은 청미래덩굴 또는 명감나무가 이제 정식적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의 이제 뿌리가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이 뿌리가 사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에 많이 사용됐었냐면 매독에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은이 들어간 약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텐데 수은이 상당히 이제 위험하잖아요. 중독성이 있지만 이 매독을 치료하는 데는 부득불 수은제를 사용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매독은 치료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은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은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청미래동굴 뿌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청미래동굴 뿌리가 이 수은 중독을 없애주는, 배출시키는, 수은을 배출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방금 제가 실제 사례를 한 40년 된 그 실제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첫 번째 사례는 관절염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처방을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 청미래동굴 뿌리가 주약으로 들어간 처방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처방을 먹었더니 정말 좋아졌고 20년 동안 괜찮았고, 근데 이 한약방을 운영했던 분의 생각은 이랬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약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농약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농약에는 수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농촌에 살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중촌에 내려가 보면은 사실 아픈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일을 많이 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은 중독으로 아플 수도 있거든요. 사실 수은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안 좋은 그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절염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수은을 빼주는 이 청미래동굴을 먹으니까 관절염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이 처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한약방을 운영했던 사람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더 재밌잖아요. 실제로 수은을 만졌던 사람이고, 그 수은을 만졌던 사람이 중독이 돼가지고 마비가 된 거고, 그랬더니 이 청미래동굴 뿌리를 먹고 나서 중독이 없어졌고 마비도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2021년, 2022년을 사는 지금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수은 중독에 빠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기사를 붙일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수은의 습격, 수산물 내장 또는 덩치 큰 생선 조심하세요 라는 타이틀로 중앙일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수은은 사용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수은은 사용되죠. 근데 그 사용된 수은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바다로 가게 되고, 그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생물들이 먹는다 쳤을 때 그것을 잡아먹고 또 그걸 또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 상위 포식자, 덩치가 큰 상위 포식자의 몸속에는 수은이
축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은을 우리가 해산물을 먹는 거는 사실 그래서 이 일본 방사선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오는 해산물을 먹지 말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유잖아요. 그래서 해산물 요리를 먹을 때 덩치가 큰 특히 상위 포식자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참치 같은 겁니다. 연어에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오메가3 많아서 뭐 참치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절염이 있거나 몸에 여러 가지 어떤 난치성 질병이 있다면 이런 지방이 많은 생선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수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금속 또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 몸속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수은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축적이 돼 있죠.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방금 청민의 덩굴의 뿌리를 달여서 드시라는 건데 이거 맛이 괜찮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이 빛깔도 약간 붉은색 계통의 빛깔이 나오고요. 갈색 또는 이제 붉은색 계통이에요. 그리고 맛도 전혀 정말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이제 아프신 분들이라면 이 청미래 덩굴 뿌리를 지속적으로 뭐 단기간에 끝내지 마시고 이분들도 지금 6개월 이상 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복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약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병남이었습니다.